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100년도 더 전에 미국 남부 웨스트버지니아라는 작은 마을로 안내할게요. 이곳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마을, 평범한 가정. 그런데 이 아이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죠. 이 소녀의 이름은 캐서린. 뭐가 특별했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 아이는 숫자랑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진짜예요. 캐서린은 겨우 4살 때부터 거리 간판 숫자를 외우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언니가 구구단을 외우면 그 옆에서 따라 부르며 이게 뭐가 어려워? 했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이 아이는 교과서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캐서린은 10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5살에 대학교에 들어가 버렸어요. 주변 어른들이 다들 물었어요. 아니,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니?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하잖아. 캐서린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숫자랑 놀아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수학은 그녀에게 친구이자 언어였어요. 대학교에 간 캐서린은 수학, 천문학,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강의실에서 혼자 손들고 질문하는 유일한 여학생. 그것도 그냥 질문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한참 판서한 공식들을 보며 근데 여기서 이 단위는 왜 이렇게 쓰셨어요? 교수님은 멋쩍게 웃고 좋은 질문이야. 수정하겠네. 그만큼 그녀는 날카롭고 정확했죠. 당시 여성도 드물었고 흑인 여성은 더더욱 기회가 적었지만 캐서린은 절대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내가 잘하는 걸 계속하면 기회는 따라온다. 그게 그녀의 철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캐서린은 숫자와 친구가 된 소녀에서 훗날 우주선을 계산하는 NASA의 수학 천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숫자를 어려워할 때 캐서린은 숫자를 함께 노는 친구처럼 바라봤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것과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중에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숫자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게 수학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그 친구와 친해지세요. 캐서린처럼 1953년 똑똑한 한 젊은 엄마가 버지니아에 있는 정부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입고 손에는 연필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존슨. 그녀는 이제 곧 아주 소수의 여성만이, 그리고 흑인 여성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이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게 늘어선 책상에 앉아 미국의 우주 꿈의 동력을 불어넣는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유색인종 여성이었죠. 똑똑하고 정확했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캐서린? 그녀는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숫자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비행 경로를 다시 확인하고 실수를 바로잡았으며 심지어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어요. 잠깐, 이걸 누가 했지? 답은 항상 같았어요. 캐서린이야. 그녀는 비행 연구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이 드물게 가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질문을 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여성이거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려 했을 때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런 법은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남았습니다. 1962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존 글렌을 우주로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지구를 궤도에 돌게 한 첫 번째 미국인.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우주선도 컴퓨터도 있었죠. 하지만 존 글렌은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숫자를 확인하게 하세요. 그녀가 괜찮다고 말하면 저는 갈 겁니다. 그 여자는 캐서린 존슨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컴퓨터의 작업을 손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궤도 경로를 계산을 했고 답을 내놓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렌은 올라갔습니다. 지구를 3번 돌았어요.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수학도 함께 날았어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녀는 명성을 원하지 않고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존 글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주인 중 한 명은 캐서린 존슨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지구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냥 컴퓨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학자였다. 우주 개척자였다. 전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뇌, 용기, 그리고 조용한 탁월함이 로켓과 그리고 마음을 궤도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여성이었다. GPS도 인터넷도 실수할 여유조차 없던 시절에 1969년 아폴로 11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누군가가 수학을 해주길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맞아요. 캐서린 존슨이었죠. 아폴로 11호에서 그녀의 임무는 궤도 계산이었습니다. 달까지 가는 길, 안전하게 착륙하는 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구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녀는 로켓이 언제 발사되어야 하는지, 중력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주비행사들이 돌아올 때 어디에 착륙할지를 계산해냈어요. 만약 그녀의 계산이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그들은 달을 놓쳤을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지구를 놓쳤을 수도 있었죠.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위를 걷는 그 순간을 말이죠. 한 인간에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수년 동안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세상은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우주로 이끈 뛰어난 흑인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은 그녀처럼 되고 싶어 했죠. 2015년 97세의 나이로 캐서린 존슨은 대통령에게서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1세를 일기로 캐서린 존슨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 존슨은 우주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주복을 입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그 여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로, 칠판 하나로, 그리고 수학의 산도, 로켓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요. 그러니 다음에 달을 올려다볼 때 기억하세요. 조용하지만 놀라운 두뇌와 더 큰 마음을 지닌 한 여성이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존슨. 그리고 그녀는 역사를 숫자로 새겼습니다.